네,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4.15 총선 입후보 과정에서 재산 신고 당시에 약 11억 원을 누락했다는 의혹, 요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두 분도 당연히 재산 신고 해보실 테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먼저 포문을. 글쎄 이 부분은 네. 저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예.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또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뭐 조수진 의원뿐만 아니라 이왕에 정치권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은 지금 돌고 있고 또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에 또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같이 좀 잘 다뤄서 예. 정치가 좀 깨끗한 그런 정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어제 오늘 각 그 뉴스와 언론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시민단체 쪽에 또 이 관계되는 분들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뭐 김병주 의원, 김홍걸 의원, 또 김희재, 문진석 뭐 이런 등등의 한 열 몇 번 정도의 이런 문제가 같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은 예. 난 정치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여야가 함께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선관위가 신속하게 손을 대서 네.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 것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이 불미스러운 한 장면을 해결하는 네.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의 자화상이 드러난 것이고 네. 그래서 선관위가 신속히 규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서른님께서는 좀 잔뜩 배려심 표정이신데요. 예, 지금 네. 우리 당에서는 뭐 여러분 의원 이름들을 검증했습니다마는 네. 김홍걸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그게 성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따로 시비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수진 의원은 이 4월 총선할 때 선관위 신고한 재산하고 그리고 지난달 이제 공개한 재산이 11억 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예. 11억은 그것도 다 현금성 재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현금을 누락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의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네. 본인은 뭐 그 실수로 빠뜨렸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본인이 성명한 내용을 정확히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이해가 잘 안 가요. 채권이 5억이고 그리고 예금 및 보험 금액도 있네요. 네. 그럼 뭐 이게 6억이나 차이가 나고 그렇죠. 총 11억이 늘어나 있는데 네. 근데 현금을 갖고 있었는데 또는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 그건 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실수를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조수진 의원이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했어요? 근데 홍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까? 뭐 저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데 네. 이제 국민이나 또 언론 쪽에서 볼 때 100%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고발까지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재선이 되거나 또는 뭐 어떤 지역구에서 뭐 당선이 됐거나 그런 케이스와 달리 하신 비례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의원이 된 이후에 아니면 의원 되기 전에 이제 선거 당시에 이런 그 재산 신고를 하는 그 부분에서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어떤 변호사는 얘기는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는 이 사람이 실수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분양권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걸 정확히 분양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부인은 또 그런 건 그 재산 등록 사안이 아니다고 이렇게 또 안일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 등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실수는 있을 수 있죠. 누구든지. 그러나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등록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어차피 고발되어 있는 사안이니까요. 예. 고발된 부분을 유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누구든 색안경을 쓰고 보거든요. 네. 돈이 많을 것이다. 네. 상당한 권력의 재정적 축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네. 예상들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선관위가 좀 명쾌한 답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지난번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 있다가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나와 있는데 네. 아직도 그 문제는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어느 언론인하고 뭐 통화를 하다가 이런 문제 등등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아까 서른 의원 말씀대로 실수라든지 네. 이 초선이나 잘못이라든지 또는 뭐 다선이라 해서 뭐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네. 조금 좀 선관위에서 좀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뤄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또 거기에는 처벌이 이렇게 오는구나. 요거를 좀 확실하게 네. 보여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뭐 이른바 뭐 특혜 휴가 논란 계속해서 지금 뜨겁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의혹 대응하기 위해 만든 내부 문건을 뭐 입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여권이 조직적으로 공조해서 서 씨를 뭐 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님 혹시 뭐 내부 문건 이게 글쎄 내부 문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근데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뭐 추가로 폭로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국민답게 당장 빨리 밝혀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뭐 비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비판받도록 돼야 되고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 되면 처벌해야 되죠. 그런데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고만 얘기한다면은 이 국민의힘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빨리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부 문건 뭐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부에 무슨 불법을 하자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내부 문건을 작성할 때 이거 잘못이 있으니까 감추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불법 유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일 겁니다. 있으면 빨리 밝혀 주시길 바라고 제가 지금 추미애 이 아들 서모 일병의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참 억울하게 짝이 없게 당하고 있구나. 내용을 확실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을 그냥 어떻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좋게 지금 돼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뭘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나는 잘못한 게 있고 우리 아들은 병이 나가지고 수술하고 그리고 기대해서 21개월 마치고 제대했을 뿐이다. 이게 다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나치게 이 정치 공세를 씌우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모든 사람을 그냥 이 잘못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치부의 이 야당이 그렇게 나오는 자세는 나중에 이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게 뭐가 뭔지 국민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른님께서는 이제 그 서모 씨가 좀 여러 가지 보셨을 때 서모 씨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근데 뭐 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공세를 펴보십시오. 뭔 잘못했는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의 문제는 뭐 황제 휴가다 그리고 뭐 탈령 사건이다 뭐 이래서 기다 아니다. 이 논쟁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전혀 몰랐다.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이 얘기를 일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국방부 인사 기록실에서 나온 서류 뭐 국방부에서 인정을 했죠. 어제. 거기 보면은 부모님이 전화가 왔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또 보좌관도 전화가 왔었다는 게 나왔고 또 이 담당관이
이거 부모나 우리 주위 분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예. 본인이 직접 얘기해라. 이렇게 소위 충고도 하고 타일렀던 기록도 거기 보니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장관께서는 전혀 관여 안 했고 전화한 일도 없다고 잡아뗐다가 이 사실이 나오니까 지금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국민들이나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이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 정 총리께서 오늘 아침에 신문과 뉴스를 보니까 아주 중심으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또 우리 신임 이낙연 대표도 사과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서일병의 문제 하나가 얼마나 크기에 당 대표와 그리고 국무총리가 동시에 사과를 했을까. 지난번 조국 장관 사태 때도 이렇게 두 분이 총리나 당 대표가 사과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추 장관이 이 현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 이걸 고집을 부리고 자꾸 아니라고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감싼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조국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아시다시피 몇만 명이 광화문에서 법원 앞에서 지키려고 애를 썼어도 네. 결국 사퇴를 하고 말았거든요. 이건 더 큰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럼 대통령에게 결국 짐을 떠넘기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네. 정치적 해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총리가 처음으로 했는데 예. 이 내용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마도 정치적 해법은 그만둬라. 이런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이 장병들에게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총리의 뜻 있는 의미 있는 예. 그런 발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홍 의원께서는 이낙연 대표부가 어떤 정치적인 해법적으로 거론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네네. 사실은 이거는 추미애 장관의 거취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위한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이 말이 딱 떠오릅니다. 덮어씌우기가 참 성공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건 안 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황제 휴가도 말씀하셨고 탄력 운운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황제 휴가 이 서일병이 첫날 이 1차 병가를 냈습니다. 이게 10일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수술 결과가 그러니까 10일 만에 무릎 수술이 다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붓기도 안 빠지고 실밥 다 안 뺐어요. 그리고 2차로 휴가를 냈습니다. 2차 휴가는 9일간 준답니다. 그 19일간 휴가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실밥도 떼고 다 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다 있죠. 그 절차를 분명히 밟았습니다. 그러고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개인 휴가를 4일간 씁니다. 그리고 23일간 휴가를 썼습니다. 이거는 규정에 딱 맞는 얘기예요. 벗어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걸 황제 휴가라고 덮어씌우면은 이게 전형적인 덮어씌우기입니다. 그 다음에 탈령했다고 그러는데 탈령은 사실 전혀 없어요. 휴가 내가지고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그건 이 부대장들이 다 같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탈령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탈령했다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덮어씌우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실인데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덮어씌우기 민원을 어떻게 했다. 민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민원으로 해서 압력이 통합니까? 민원 창구에도 얘기를 했으면은 그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간 겁니다. 부모가 아들이 아픈데 군에 내 아들 아픈데 좀 어떻게 조치해달라. 그 소리 하는 게 상식이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잘못입니까? 자, 지금 저는 그래서 네. 내용은 그게 전부 답니다. 그게 전부 다인데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걸 그냥 부풀려가지고 마치 추미애 장관과 서일병이 모든 걸 다 문법을 저지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이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그런데 말씀만 더 분명히 드리면은 잠깐만요. 네. 잠깐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총리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국방부가 서류를 안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수조장 물러가라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경과 지나치도 대단히 지나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것이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국방부에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규정에 제가 어긋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게 나 이것 갖고 긴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이미 국민과 언론에서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소설선에 했을 때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전부 쇼고 거짓말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전혀 관여를 안 했다 했는데 이게 인사기록실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모로서 자식 사랑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내 전화 한번 했다. 또 집에서 남편이 했다든지 보좌관이 했다든지 이렇게 풀고 갔어야 되는데 보좌관도 그런 일 없다. 또 남편도 한 일 없다. 자기도 한 일. 그러면 이게 가공으로다가 서류를 만들었습니까? 그럼 국방부가 또 지켜야 할 3년 내지 5년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데 점인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증인들이 나와서 내가 봤다. 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어제서 공개해서 이제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문제가 의혹을 사게 돼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야 그러면은 전화로 아프다고 밖에 나와서 병원에서 치료오고 나 아프니까 못 들어간다. 전화로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면 앞으로 모든 장병들이 전화로 이제 병가 내고 휴가 낼 거 아닙니까? 이런 선례를 나는 남겨서 안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마 총리나 또 당대표가 발빠르게 알겠습니다. 사과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국방부에 듭니다. 민원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은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민원 거는 게 문제라는 얘기로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근데 국방부에 민원하는 게 잘못입니까? 자, 오늘 민원 두 분의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원을 시인을 부모 했어야지. 입장에서 민원을 해야 되는데 민원한 민원이 없다고 부분은 그랬거든. 아니 민원하지는 않았다는 소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여의도 민원 중계석이 전혀 관여 안 압력 했다고 넣는 거라고 전혀 네. 다른 겁니다. 자, 두 의원님, 자, 민원 오늘 넣었다는 사실은 네.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네. 민원을 했고 전화를 했느냐 하니까 소설선에 한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자, 오늘 여의도 중계석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네. 와서 나오니까 이제 사랑으로 부모로서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홍 의원님, 서 의원님,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뜨거운 토론을 더 이어가고 싶지만 좀 더 이상, 요 기회는 다음에 또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